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BO 조덕순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건강한 삶의 기본, 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물 얘기를 할 건데요. 내 몸에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또 정보들이 많이 접하셔가지고, 우리 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80%,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70%, 노인은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60%, 우리 몸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되게 물이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뱃속 안에 있는 태아는 물에 거의 담겨 있고, 물의 80%, 90%까지 인체 내에서 물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마신 물이 바로 뭐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마시는 물이 혈액으로 30초 되게 빨리 흡수되죠. 그다음에 뇌로는 1분, 피부로는 10분, 그다음에 각종 장기로는 20분 정도 후에 다 도달이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장기라고 하죠. 각 기관들이 차지하고 있는 물의 비율이, 수분의 비율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우리 영어 다 되잖아. 브레인, 네. 83%, 키드니, 이게 뭐죠? 콩팥. 그 다음에 신장, 85%, 그 다음에 눈의 95%가 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수분 섭취가 조금 부족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물을 조금 평소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시면 안구 건조증도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심장의 75%, 근육에도 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피이거든요. 피의 거의 95%, 94%가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신 물이 적게 마셨어. 그러면 피가 몸담고 있는 그 혈액이 끈적끈적할까요? 안 끈적할까요? 잘 흘러갈까요? 못 흘러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인체 내에서 우리 물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영양소를 흡수, 운반해서 세포에 공급을 해주고, 두 번째로는 혈액과 조직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 대사 작용을 높이기도 하죠.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대사도 높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도 다이어트에 상당히 또 도움을 주죠. 네, 여기 뒤에 또 나오네요. 불순물과 노폐물 배출을 또 원활하게 해주고요.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체온을 유지시키고 모든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신체 기관을 보호하는 충격 흡수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루 섭취 적정량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키 더하기 체중 나누기 100 하면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키가 160이라고 쳐요. 몸무게가 50이라고 쳐요. 그러면 2.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마실 수 없죠. 뭐 커피라던가 음료 같은 거는 그래도 많이 드시는데 순수한 물만으로는 드시기가 조금 힘들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가서는 많이 먹는데 의외로 집에서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고, 우리 인체의 70에서 80% 차지하고 있는 물이 1에서 3%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2%가 부족할 때 사망에 이른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었거든요. 저는 그때 삼풍백화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강남에 있었다면서요. 그죠? 그 성수대교 밑에라고 했나? 뭐 어디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나서 무슨 행동을 어른들이 하셨냐면, 그 소방 소방 소방관 아저씨들이 물을 그렇게 붓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이렇게 구조돼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다행히 비상계단 쪽에 있었는데 건물이 허물어지면서 다행히 이렇게 완충지대에 있었다." 막 이러면서 빗물을 먹고 일주일을 버텼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물을 뿌려야 되나.' 나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본이 사실은 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발암 물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의 농도가 높아져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액이 끈끈해지고 적혈구가 뭉쳐서 혈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농축되어 있는 소변 속에는 칼슘과 요산이 쉽게 뭉쳐서 결석을 발생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노화, 우리 피부 막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우 건조해." 요즘엔 또 막 계절상 또 그렇기도 하고 많이 또 건조함을 느끼시고 그다음에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지금 혈액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혈액량이 줄어들어 농도가 진해지면서 혈액 순환이 방해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요즘에 또 아이들 감기 또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잖아요. 다 이 호흡기 점막이 이게 촉촉하고 이렇게 점막은 촉촉해야 되는데 이게 건조해져서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잘 침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 기능 저하로 체내 독소가 증가해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몸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만성 탈수 자가 진단. 하루에 순수한 물을 5컵 이하로 마신다. 일어나면 몸이 붓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었던 날이 많다. 변비나 대변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 소변 횟수가 6번 이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짜증이 잘 난다. 이게 물이 부족해서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운 날 땀을 잘 안 흘리며 겨울에 추위를 잘 탄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거나 이뇨제를 많이 먹는다. 이 중에 5개 이상 겪고 있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해요. 요즘에 변비 있으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여쭤보면 "나는 물이 안 땡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가 건강 강의 뭐 이런 건강 상담을 하면 사실은 "물이 안 땡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몸이 차신 분들이 많아요. 건강 얘기는 다음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하루에 물 얼마나 마시나 봤더니 권장량은 3.3, 2.3 리터인데 섭취량은 0.7 리터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러니까 물로써 순수하게 물로써 섭취하는 양은 적고 아이들 음료수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물이 아닌데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유 없는 두통 이런 거 유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물 섭취 전후 한 달 동안 물 섭취만 잘했더니 지금 피부의 변화가 얼굴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왼쪽 사진을 보시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많이 개선된 게 보이고 오른쪽을 보시면 1 주와 4 주차를 이렇게 구분해서 대각선으로 보면 언니랑 동생 느낌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강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뭐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물만 잘 섭취해도 피부만 좋아질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다른 더 좋은 영양들을 주기 때문에 물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좋은 물의 조건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좋은 물은 질병의 80%를 호전시킨다고 했고요. 첫 번째로는 미네랄, 용존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물 안에 미네랄 있는 거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용존산소가 뭐지? 우리가 물을 따랐을 때 기포, 탄산수, 사이다처럼 이렇게 기포가 있는 걸 물 안에 산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있어야지 이제 좋은 물의 조건이고 약 알칼리성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중에 산성수의 물을 공급하는 이온수기 이런 것도 사실은 좋은 물의 조건에는 해당은 안 되죠. 네. 유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되고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없는 물을 우리는 좋은 물이라고 합니다. 좋은 물 맛을 잠시만요. 네. 좋은 물 맛을 내기 위한 조건으로는 염소 등의 성분이 없고 미네랄이 적절하게 포함된 4에서 15도 정도의 물이 가장 이제 좋은 물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실생활 가운데 마시는 물의 실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물을 인제 끓여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하수나 약수 떠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수 사다 드시는 분들 정수기를 이렇게 들여서
정수기물 드시는 분 요기 4 가지 안에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돗물 장점은 돈이 안 들죠. 네. 그리고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제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물속 안에 있는 미량의 이제 미네랄이 파괴가 되고 물 안에 아까 말씀드린 산소, 용존 산소율은 0 입니다. 그래서 끓인 물을 컵에 따르면 그 기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자는 끓인 물을 죽은 물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미립자 제거는 불가능하고 녹이나 중금속에 오히려 더 농축되니까 응축되니까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장점에 하나 들어간 세균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려면 물을 담아서 주전자에 끓이고 끓고 나서 뚜껑을 열고 20 분을 날려 줘야지만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저 예전에 저도 인제 어렸을 때 아가씨였을 때 저희 집도 물을 끓여 마셨거든요. 그럼 엄마가 항상 "물 끓으면 티백 넣고 불 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절대 20 분을 끓인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20 분을 끓이면 문제는 뭐냐면 여름철에 끓이면 그 습기 때문에 곰팡이 엄청 필 거예요, 그 습기 때문에. 그리고 덥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냉방비, 에어컨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름철에 끓인 물은 오히려 더 빨리 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물을 식혀 가지고 통에다가 담은 다음에 냉장고에 바로 넣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오히려 바깥에 오래 두면 신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2차 번식의 우려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제 또 우리나라는 물을 소독하는 방법이 염소라는 소독을 합니다. 음메 염소 아니고요. 염소 소독을 하거든요. 우리 수영장 갔을 때 락스 냄새 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걸 염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은 "물속에 든 염소가 범인이다."라는 뭐 밑에 보시면 "충격적인 이론과 증거가 있다." 여기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닭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00 마리라고 하면 반반 나눠서 한쪽에는 그냥 깨끗한 물, 한쪽에는 염소가 들어있는 물을 먹이로 줬어요. 그랬더니 이 반 그룹에 이 염소의 물을 먹었던 이 닭의 그룹의 아이들이 닭이 어 그 닭은 건강을 뭘로 보냐면 닭 벼슬로 보잖아요. 벼슬에 힘이 없고 얘네들이 나중에 동맥경화 이런 쪽으로 폐사를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남아 있는 다른 50 마리를 또다시 반으로 나눠서 실험을 하고 그래서 이 몸 안에 들어온 염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아까 그 실험한 닭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인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아토피나 가려움증에 피부 질환이 유발되고 그다음에 심장병, 뭐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각종 인제 동맥경화 유발, 그다음에 탈모와 변색, 그다음에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염소와 유무기 화합물이 만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우리나라 물 소독 염소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악이에요. 그러니까 소독하는 방법에서의 염소가 비용이 저렴하고 탁월하지만 문제는 이거를 거르고 내가 마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걸러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물을 소독하는 방법에 자외선 살균 방식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염소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정에 내가 쓰고 있는 수돗물에 OT라는 시약을 넣잖아요. 그러면 염소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이 OT 시약을 넣었을 때 노란색을 띠면 염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염소 시약 노란 색깔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쌀이나 야채를 넣으면 얘네들이 싹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들도 흡수를 하고 우리 점막은 100% 흡수거든요, 입 안에. 그래서 수돗물에 들어있는 염소도 싹 흡수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노후된 배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되게 더럽죠. 근데 이 긴 배관을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뭐라 그러지? 뜯어서 이렇게 신관을 교체할 수가 없어요. 부분 부분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할 때 관 안에 인제 코팅 처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코팅이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유발이 된다라는 거. 이 환경 호르몬으로 코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4년 전 기사인데 수돗물이나 생수에 비스페놀 A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스페놀이 뭐냐면, 비스페놀은 체내에 들어가면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대신해서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이다. 생식 기능을 약화시키고 어린이 행동 장애에 영향을 미치며 동물 실험에서는 종양이 나타나 발암성도 확인된 바 있다. 유럽은 비스페놀 A의 일일 섭취 한계량을 4 마이크로그램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출량에 대한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두두두두두 연구가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이런 기관들은 나중에 뭐가 문제가 있으냐, 가습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쓰고 나서 뒤에 사고 터지니까 수습하기 마련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비스페놀 A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것도 많이 나와요. 물 안에서 이제는 뭐 별의별 것들이 나오죠. 벌레가 한동안 나왔었죠. 그래 가지고 엄마들 사이에서 완전 충격, 사람들 그죠. 완전 충격. 인천 충격, 우리 안전 리더님 사시는 동네 충격. 근데 우리 동네 경기도도 충격. 근데 전국으로 확산.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유충이 어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근데 인제 엄마들이 인제 우리 그 지금 그거 있잖아. 덧대는 필터. 그거를 씀으로써 얘네들이 고여 있는 게 보이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게 보이니까, 그 필터에 걸러져 있는 게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거지, 사실은 옛날부터도 나왔을 거다. 모르고 먹은 거지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물속 안에서 수물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아주 지랄 맞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나는 우리 쪼끔 연세 있으신 분들 우리 뒷산에 있는 물 뭐 많이 떠와 생명수야." 뭐 "고로쇠 참 좋아."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고로쇠가 좀 비싸긴 한데 그것도 좋은 물이긴 하지만 지하수, 약수 요즘에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만 굉장히 오염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하수는 지하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표수에 가까워요. 저희가 예전에 지금 인제 여기 신도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저희 집에서 10분 지금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인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하고,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하고 경기도의 인접 지역이었어요. 땅값 엄청 올랐겠죠. 근데 어 저희 그때 저희 집이 저희 아빠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하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하수, 그다음에 뭐지? 수돗물, 그 수돗물 배관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수는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지하수로 썼는데, 저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듣고 나서, 이 정수기 강의를 듣고 나서 BTB라는 시약이 있어요. 알칼리인지 산성인지를 나타내는 그 지시약을 가지고 저희 집 물, 지하수를 BTB 이 시약을 넣어서 해 봤거든요. 산성수 나왔어요.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에 물도 산성수였다는 거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그 뭐라 그래? 마당에 그 지하수 이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수도관이, 이게 이 뭐라 그래? 수도꼭지가. 사람들이 물을 엄청 쏟아 먹었어요. 그 저희 집 앞에 그때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에 그 잉어, 붕어 걔네들도 다 그 지하수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살았어. 죽진 않았어 결국은. 근데 이걸 사람이 먹으면, 산성수 혹시 산성비 맞으시나요? 산성수. 네, 제가 또 산성수 얘기 좀 이따 또 해 드릴게요. 지하수는 지표수에 가깝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구제역 가축 매립지와 주요 생수의 브랜드 수원지가 비슷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생수의 그 수원지가 구제역 옆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구제역 매몰지를, 매립지를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데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 토양 자체가 안전하지 않고, 생수도 사실은 수원지는 하나인데 브랜드를 여러 개를 해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 생수 있잖아요. 커클랜드. 저 그거 수입돼서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커클랜드니까
어디 왜 뉴질랜드처럼은 아니지만 수입되는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코클랜드도 어디더라? 연천이었나? 파주였나? 양주였나? 이 인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지하수의 오염 경로 보면은 사실은 뭐 구제형 매몰지 요거는 쪼끔 거리감이 있지만 보시면 요즘에 골프장 진짜 많이 짓고요. 제초제는 농약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지하수 쓰시면 안 되고 드시는 물, 뭐 예를 생활 가운데 쓰시는 물은 꼭 정수기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저희 엄마네 집도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저희 필터 갈 때 보면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저희 엄마네 집 지하수 되게 더러워요. 이 뭐라 그래? 미립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더러워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드시는 분들 생수 드세요. 생수 몰도 따로 있는데 생수를 실외에 48 시간 노출을 했을 때 아세트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의 이게 배출량이 더 늘었다. 그리고 발암 물질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생수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 생수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면 생수는 음지를 통해서 마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쨍쨍 내려쬐는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오거든요. 실제로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생수가 햇빛의 직사광선을 쬐고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게 보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 생수 또 하나 생수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우리나라는 1 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이 제일 많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입자 자체가 쪼개져요. 그런데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이걸 먹는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먹이사슬의 최정점인 사람이 먹음으로써 내분비 장애, 생식 기능 저하, 발암 등 인체 건강을 위협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일주일간 먹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신용카드 한 장, 칫솔 한 개, 한 달에 칫솔 한 개, 꽤나 많은 양을 먹죠. 근데 주된 섭취 경로는 음용수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은 5 마이크로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크기가 작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현재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과학자들은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추측한다. 추측한다. 아직까지 뭔가 결과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한 1년 전 기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것저것 못 믿겠다. 나는 물 사 오는 것도 너무 귀찮고 번거롭다." 하셔서 정수기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정수 방식별 분류를 해 보자면 정수 방식은 역삼투압 방식, 중공사막 방식, 이온수기 얘는 정수 방식에는 사실은 포함되진 않지만 요 방식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아시면 내가 마시는 물, 그다음에 지금 뭐 광고나 마트에서 판매되는 이 회사의 브랜드가 이 정수기가 어떤 방식으로 여과를 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은 미세한 막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4 리터의 물을 넣으면 3 리터는 버려지고 1 리터의 물만 남습니다. 그래서 기공의 크기가 미세한 막이기 때문에 0.001 마이크로미터고요. 미립자라든가 유무기 화합물도 제거를 하고 미네랄도 제거를 합니다. 미네랄 함유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얘는 비용이 비싸고 소음이 생기고 전기세, 그다음에 pH 농도가 산성화가 돼요. 그래서 역삼투압 방식의 물은 산성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비티비시아 아까 그거로 테스트를 했을 때 노란색 산성의 물이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얘는 4 개를 밀었을 때 3 개는 버려지고 하나만 남으니까 이게 물을 이렇게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그때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탱크가 꼭 있어야 하고 이 물탱크로 인해서 세균 번식이 우려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는 청호나이스, 옹진코에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공사막. 이 역삼투압 방식을 공격하기 위해서 후발주자로 나온 건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기공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 빌, 공, 실사. 그냥 빨대다발 뭉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0.1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유무기 화합물질을 제거를 하는데 미네랄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으로 필터가 막힐 수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 제거, 중금속 제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이온수기가 있어요. 이온수기는 엄밀히 따지면 정수기는 아닙니다. 의료기기에 들어가는데 어 네. 이제 이온수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해 볼게요.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역삼투압 방식 말씀드렸죠? 미세한 막으로 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TV 방송에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물 먹으면 환자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정수기물은 역삼투압 방식의 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 정수기 중 가장 많은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 암세포를 활성화하고 당뇨병, 신장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이렇게 판매율이 증가되면서 이 대사성 질환이 같이 늘어났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요거는 뭐 이렇게 그냥 저희 경험인데 저희 아시는 분이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쓰시고 이제 저희 그 이스프린 정수기를 바꾸셨는데 당 수치가 되게 많이 떨어졌대요. 그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뭐 얘 자체는 아까 뒤에 나오나요? 어. 음. 역삼 여기 산성도 pH 농도가 낮죠. 그래서 산성수라고 합니다. 돈 주면서 나쁜 물, 안 좋은 물 드시는 거죠. 그리고 미량 영양소도 제거를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공사막 방식은 중공사막 방식은 원래는 인공 심장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필터 방식인데요. 물속에 있는 잡균이나 박테리아는 제거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사용 시에 유지 비용이 증가하고 네, 오염이 되면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중금속, 유무기, 화합물질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공사막의 대표적인 이제 회사 브랜드가 어디 있냐면 LG, 쿠쿠, 뭐 동양매직 맞죠? 동양매직 그다음에 후발주자들 뭐 한샘 뭐 여타하게 그냥 정수기인데 렌탈비 되게 싼 9,900원 내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의 준공사막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 준공사막 방식의 정수기를 판매하고 있는 LG가 어떤 이슈에 또 나왔냐면 이게 한뼘 정수기라고 되게 유명했던 정수기거든요.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정수기의 상단 부분에 플라스틱 그 스티로폼에 곰팡이가 번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쪽 전문가들은 "단열재 제작이 부실했다. 그래서 리콜 사태가 일어나면서 교체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인제 근데 얘네들이 인제 어 "먹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더러워서 찝찝해서 쓰나요? 그래서 이거를 "나 해지할 거다."라고 했더니 "위약금 내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 사이 맘카페에서 이게 막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거 있잖아요. 그 렌탈이 이게 소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다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철회를 이렇게 해지를 해야 되는 거지. 철회도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저희 파트너가 이 다른 이유로 LG 정수기 한 달 반 렌탈 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약을 하려고 했더니 39만 원 내라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온수기. 얘는 정수기가 아닌 의료기기로 구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제품들의 브로셔를 보면 의료기기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정수를 쓰는 방식은 중공사막 방식으로 1차적으로 물을 걸러서 전기 분해를 하기 때 해서 산성수, 뭐 알칼리수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6개월 이상 먹으면 위장병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소화불량, 위산과다, 만성설사, 위장 내 이상 발효 이런 경우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는 드실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이런 질환이 있어. 근데 우리 애들이나 우리 남편은 이런 게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사 선생님들과 충분한 협의나 상담을 통해 마셔야 한다. 녹, 염소, 중금속, 바이러스, 박테리아 제거 못 한다라는 거. 얘는 아직 이론일 뿐인 거지 사실은 효능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가격이 꽤나 비싸요, 이온수기가. 그죠? 뭐 한우물 정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0만 원 호가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츠워러 이스프링 아미 정수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 앞전의 제품들과 뭐가 다르냐면 유해 성분은 거르고 미네랄을 지켜주는 압축 카본 필터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연탄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연탄은 손으로 긁으면 긁혀져요. 근데 얘는 압축 카본 필터, 압축 활성탄이라서 긁어도 긁혀지지 않아요.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지켜진 물속 안에 미네랄이 이온화의 형태로 녹아 있거든요. 우리가 몸에 좋으려고 건강기능식품은 많이 드시잖아요. 영양제 드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도 드시잖아요. 뭐 칼슘 먹으려고 멸치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음식이나 이러한 제품들이 먹었을 때 이런 소화 과정, 대사 과정을 거쳐서 얘네들이 입자가 잘게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내 세포 안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물속 안에 녹아 있는 이 미네랄은 아까 혈액으로 얼마 만에 들어간다? 복습. 30초 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뇌로 1분 만에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혈액으로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세포에도 빨리 공급될 수 있겠네요. 빨리 공급될 수 있죠. 그래서 미네랄이 깨끗하게 미네랄이 지켜내는 이 물이 우리 몸에서 바로 이렇게 영양소의 흡수율도 높여지고 인체 내의 여러 가지 생리적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키는 필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몸에 좋은 영양소와 미네랄은 보호합니다. 그런데 나쁜 것도 많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아는 것보다 뒤에 나오는 몰랐던 것들도 많거든요. 140여 가지 이상 유해 성분은 제거를 합니다. 네. 0.2 마이크로미터의 밀입자까지 정수를 하고 특허받은 필터 기술이 잠실 야구장 면적의 16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표면적을 가진 압축 활성탄. 그래서 정말 안 좋은 것들을 깐깐하게 걸러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2차 오염 방지, 직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마시는 물뿐만이 아니라 세척하고 조리하는 물까지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99.99% 살균하는 무선 살균 램프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숯 안에 이 무선 살균 램프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필터가 일체형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특허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외선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속의 미생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탁월한 수단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254 밀리줄 자외선으로 마지막 과정에서 물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99.99% 살균합니다. 이 200 그러니까 과학자들,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254 밀리줄을 딱 보면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대요. '이게 어떻게 정수기에 들어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린 모르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자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실명하는 단계래요. 그런데 가끔 식당에 가면 보라 색깔 자외선 램프 있잖아. 그거는 자외선 램프가 제 기능을 안 한다라고 그냥 램프, 보라색 램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물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다루는 정수기인데 여기 안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전선으로. 지금 살균 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선 기술,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실제로 무선 충전 기술의 특허가 있고 물탱크 속에 자외선 램프를 집어넣어서 살균 효과를 내는 정수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누전의 위험을 막기 위해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을 아메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뭐 그 외에 요즘에 무선 충전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다 로열티를 아메이사가 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누전이나 누수, 뭐 이런 거, 누수는 물이 새는 거지. 누전의 위험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았는데요. NSF라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NSF는 WH가 공식 지정한 공중보건 및 안전관리 기관입니다. 또한 자문 기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프링은 NSF의 엄격한 제품 안전 테스트를 거쳐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며 이 모든 테스트들은 미국 국가 표준 기술을 따릅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스탠다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40여 가지 이상의 물질을 거른다라는 게 표화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 마이크로 시스틴이라고 해서 녹조 라떼 혹시 들어보셨죠? 음,
이게 녹조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템, 마시면 간질환, 발진, 설사, 두통 유발, 피부 접촉 시 눈병, 피부 질환을 유발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수돗물에서 나온다는 거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속에서 라돈도 나옵니다. 라돈 얼마 전 라돈 매트리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진 침대 리콜 한번 냈다고 하는데 해 줬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전, 월평, 전주 다 라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모든 토양에서 라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1 등급 적색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수기에서도 나오거든요. 실제로 저희 파트너가 이 라돈 때문에 인제 물어본 거예요. LG사에 물어본 거예요. "LG 정수기 라돈 걸러요?" 그랬더니 그 뭐라 그래 콜센터 직원이 모르니까 연구원을 돌려주더라고 요. 주더라고요. 그 연구원이 반말할 뻔했어요. 그 연구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희는 저희 정수기는 라돈은 거르지 못합니다. 다만 라돈이 나오는 지역에 정수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지 막걸리인지 방구인지 아주 개떡같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파트너가 39만 원의 위약금을 내고 정수기를 저희 제품으로 바꿨어요. 네. 왜냐면 그 파트너가 그러니까 이게 건강의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 그러니까 이 정수기 공부를 하고 '이것만한 정수기가 없다.'라고 느낀 거죠. 사설이기는 한데 이 파트너의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폐암은 이게 뼈까지 전 원래 암은 뼈까지 전이 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도 해 주지 않은 거지, 뼈까지 전이가 돼서. 그래서 "좋은 거 드시고 그냥 남은 생을 마감하시고 인제 가십시오."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파트너의 아버님이 몸에 좋은 걸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입해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는 수입해서 우리나라 거 뭐든 다 좋다는 걸 다 드신 거죠. 근데 3 개월 돌아가신 그러니까 3 개월 이후에 돌아가셨는데 모든 걸 유기농으로 바꾸고 나서 얼굴빛이 바뀌는 걸 이 파트너와 가족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물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재반 지식이 있었던 분인 거죠. 네. 그래서 또 물에 뭐가 나오냐면 식수, 약물 오염 이런 것들이 이제는 물을 통해서 약물이 오염이 되는데 정신 힘드신 분들 요즘 되게 많죠. 그런데 이런 진통 항우울제 성분 80%는 대사가 되고 나머지 배출, 그다음에 당뇨, 고혈압, 치료제 80% 이상이 배출이 된다고 해요. 이게 소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약물이 이게 다시 우리 가정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종 오염 물질을 제거한 인증을 여기 네모칸 세계 살펴보시면 세계적으로 15 종의 신종 유해 물질을 모두 걸러내는 정수기는 아메이 이스프링이 최초이자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15 가지 뭐를 걸러주나 보시면 아까 앞전에 얘기한 이런 약 성분들을 다 걸러준다라는 거예요. 베타 차단제는 고혈압 약 치료할 때 나오는 약이거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피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가 봐요.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살충제, 제초제 이런 것들 제거해 주고요. 쭉 보시면 가소제로 사용되는 비스페놀 A 아까 환경 호르몬 얘기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합성 계면 활성제에서 나오는 노닐페놀이라는 또 이것도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다 나오는 걸 걸러 준다라는 거죠. 물속에 이런 게 이제는 나오는 시대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올 여름 기사죠. 이 뇌전증 치료제 가바펜틴이 또 물에 낙동강에 나온 거지. 또 나왔죠. 낙동강에 왜 이렇게 마이크로시스틴 뭐 이런 거 과부라 화합물 대구 난리 났네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속 안에서 대구뿐만이진 않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영화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물에서 과부라 화합물 우리 코팅으로 후라이팬에 이렇게 코팅제로 쓰여지는 PFOA라는 과부라 화합물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우리 몸에도 진짜 많이 농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코팅 후라이팬 쓰니까. 근데 보시면 이 과부라 화합물에 대한 유해성이 2004년 16년 전에도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제가 이때 24 살이었거든요. 난 이 기사 본 적이 없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않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거지.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더욱더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게 지금 영화
아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과부라화합물 먹으면 그때 당시에 "과부라화합물 먹으면 타이어 삼키는 거랑 똑같은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실제 얘기가 나오고 과부라화합물로 인해서 이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 있잖아요. 요 남자분. 요분이 요분이 어머니가 이 과부라화합물에 노출이 돼 가지고 이 아이가 기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으로 장성을 했는데 이 영화에 카메오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코팅제 성분인 PFOA, PFOS를 감소한다. 뭐가? 아미이스프린 정수기가. 네. 없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스페놀 A, A형 간염 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노닐페놀, 라돈, 마이크로시스틴 모두 다 걸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관리하는 게 코디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365일 24시간 관리해 주는 스마트 칩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의 교체 주기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교체가 돼요. 왜? 필터 두 개가 겉에 압축 카본 필터, 자외선 살균 램프 두 개의 필터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교체가 되는데 1년을 쓰거나 5,000 리터를 사용할 때 필터 교체의 알람이 자가 관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분당에 살고 계신 소비자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1 월에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파트너의 소비자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직접 연락하기가 머시기 해 가지고 우리 파트너한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우리 파트너 하는 말이 거기 작년에 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한번 놓친 거야. 그래서 보시면 365 일이잖아요. 보통 거의 1년 정도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5,000 리터를 쓰려면 하루에 13 리터 이 정도 먹어야 돼. 이 정도로 매일매일 써야 돼. 휴가도 가면 안 돼. 어디 김장하러 가도 안 돼. 외출도 외박도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쓰시는데 이분 지금 보시면 2년 쓰셨어요. 그러니까 기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내서 2년 썼다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리고 전력 사용 최소화로 경제적인 유지비. 정수기가 전기세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터당 평균 비용, 생수를 사 드시는 분은 리터당 평균 비용이 83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렌탈과 비교했을 때 여기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초기 구매는 105만 원입니다. 그런데 4 년간 필터 비용을 모두 더한 값에서 60 개월로 나누면 208만 원이거든요, 5 년간. 그래서 월에 34,700원 렌탈로 비교를 하자면 굳이. 그러면 웬만한 렌탈 비용에서 보통 렌탈비 3만 원 안쪽이 3만 원 전후로 내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진짜 가격 메리트 진짜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그럴 때는 뭐 카드 할부라든가 저희 아미 캐시백 있잖아요. 현금 캐시백. 그거를 쪼끔 이렇게 돌려받으시면서 쪼끔 저렴하게도 사용이 또 이렇게 구매가 되실 수도 있는 방법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시면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혀 비싸지 않고 이 5 년을 넘어가잖아요. 세상 제일 싼 게 아메이 정수기예요. 왜냐하면 필터 값만 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 뒤에 얘기할까요? 네. 뒤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생수에 이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그거를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노출이 되고 한국이 플라스틱 사용량 1 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수기를 씀으로써 페트병을 2,500개 절약을 한다.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저렴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메 이스프링 정수기와 웅진코웨이 청원 아이스 동양 매직 진짜 싸요. 이렇게 기간을 대입해 보면 당장에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족쇄예요, 족쇄 사실은. 예. 우리 거기서 헤어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만든 구독 경제의 판에서 우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게 결과가 나왔죠. 몇 년 전에 얼음 정수기에 중금속이 나왔어요. 니켈 이런 게.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지금 100만 원 손해배상을 해 줘라라는 지급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이 방송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소개받은 소비자분이 이 얼음 정수기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소비자한테 거품 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검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분 말이 모델명이 다르다고는 하는데 그 다른 모델명에서 뭐 안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지만 제가 막 거품 물고 얘기했어요. 처음 만난 분에게. 다음부터 안 만나 주더라고. 다음부터 안 만나 주더라고. 어찌 됐건 이런 논란이 있고 난 후에 결과 조치는 뒤에 나온다라는 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자체가 똑똑해져야 돼요. 어떤 광고에 누가 쓰는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알아보시고 내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 보다 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골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수기 업체별 NSF 인증 현황 보시면 아메이가 다예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 두 개 뜨문뜨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제 노후된 배관에 관한 얘기를 해 보면 여기가 어디냐면 일산입니다. 일산이 지금 1기 신도시였죠?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정수기를 쓰지 않았으면 내가 먹었다? 먹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희 지하수가 나오는 저희 엄마네 집 필터입니다. 실제로 되게 검죠. 이런 거 모르고 다 드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태국 홍수 때 쓰여진 이스프링. 왜냐하면 홍수 때 물난리가 나면 물은 더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떤 세균이라든가 이런 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성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식수를 공급할 때 이 안에 이스프링 정수기를 갖다 놓고 물을 걸러서 사람들에게 나눠 줬다라는 거죠. 태국 정부에서 인증한 정수기다라는 거. 그리고 인제 거의 다 와 갑니다. 제가 결혼한 지 지금 10 년이 넘었거든요. 저 결혼할 때 이 정수기 그전에 아가씨 때부터 이 정수기를 썼겠죠. 근데 이 정수기의 필터는 단 한 번도 리비전이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뭔가 바뀐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쭉 해를 가면 볼수록 보시면 여기 2014 년부터 보세요. 신종 오염물질 15 가지, 마이크로 CST, PFOA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걸러준다라고 인증을 받았죠. 그러면 과거 10년 전 2010 년에도 이 모든 걸 인증받진 않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걸렀을까요? 걸렀죠. 보다 더 믿고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화면은 뭐냐면 정수기를 샀을 때 종이에 그 정수기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거든요. 오염물질 제거 능력, 건강에 미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거 저는 인제 정수기 설치한 소비자한테 받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확인해 주고 "나 가져간다." 이러고 가져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다 더 살펴보고 소비자들 분께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놓는 데이터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 너무 좋죠. 그래서 막 수돗물로 커피 끓여 주는 집 가면 안 먹고 싶어요. 진짜 안 먹고 싶어. 네. 그래서 아메이는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물, 얼음물 없습니다. 다만 좋은 물이 나오거든요. 정수기 자체는 편의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쁜 건 걸러주고 좋은 건 지켜주는 그런 물이 좋은 물이에요. 그래서 좋은 물을 향한 남다른 생각을 이스프링의 모든 기술에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프링, 예, 좋은 물로 오늘 하루 또 건강하고 우리 또 상, 어, 우리 좋은 생활, 좋은 건강한 삶을 누리시는 기본이 되는 좋은 물 많이 드시고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기록